공유하는 날, 영상 공유하겠습니다. 영상 공유하는 날. 예, 김나영 팀장님,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네, 나왔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 1등 센터 김나영입니다. 오미애 사장님이 소개를 아주 잘못해 주신 건 아니에요. 잘해 주셨어요. 제가 다음 주 인생 시나리오 작성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하나 네, 오늘 골라왔습니다. 지금 인제 저희 여기 모이는 분들은 꾸준하게 애터미의 비전을 보시고 애터미를 나의 시스템 소득을 위한 도구로 지금 잡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성장하고 계시는 진짜 찐 사업자분들이시잖아요. 그것에 좀 더 우리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만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제가 굉장히 즐겨 보는 채널이에요. 최근에 좀 많이 급성장을 하고 있는 채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동기부여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채널인데 많은 그 댓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사람들이 저도 좀 느끼는 부분이 그냥 다른 채널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보다 쪼끔 더 진솔하게 내용을 풀어 주신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진정성이 좀 더 묻어나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같이 평상시에 혼자 계실 때도 어 짧게 짧게 이렇게 들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채널이자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목표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 길게 소개하지 않고 바로 영상 보고 후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영상 공유 부탁드릴게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영상에서 잠깐만요. 왜 이런 소리가 나지?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음, 소리가 요란합니다. 귀 소음이. 제가 국장님 가끔 하는 영상 켜져 있는 곳에 소리를 아웃시키면 될 것 같은데. 했어요. 아니, 화면 소리. 얼굴 보이는 쪽 소리를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걸 찾고 아니면, 찾았어? 아니, 서팀, 유석 팀장님한테? 됐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도?
네, 소리는 안 들려요. 화면은 바뀌는데. 그냥 이거 영상을 링크 공유해가지고 각자 보고 오면 안 되나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 세미나도 같이 모여서 볼 때 또 느낌이 있으니까 줌으로라도 같이 보고 이야기하는 게 네, 잠시만요. 나 소리 공유까지 다 했는데? 유튜브 아닌가? 고급, 비디오. 아닌데. 기다려봐요. 화면 공유하는 거 아닌가? 잠깐만. 컴퓨터, 스피커. 제 목소리는 들려요? 네, 조금 전에도 들렸고? 네. 죄송해요. 맨날 있었는데 오늘따라 이런데. 이 떴다는 것 자체로 들려요? 부자 될 확률은 들려요. 90%다라는 들린다고?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이제 됐나 보다. 잠깐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떴다는 것 자체로 부자 될 확률은 90%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그 영상에서 이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소수의 10%에 속해 계신 거고, 여러분 스스로는 정작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이미 그 10%의 그들만의 리그, 부자 리그에 속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영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밌는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거에 관해 우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면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더 와닿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찾아본 게 있거든요. 구글 트렌드에 가면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검색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많이 얘기하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이와 갈 만한 곳을 더 쉽게 찾을 순 없을까? 웹 검색이 아니라 유튜브 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마인드셋에 대한 검색량은 이 정도죠. 최근에 엄청나게 줄었네요. 거의 0이네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 그리고 동기부여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동기부여가 훨씬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동안 동기부여 대신에 마인드셋으로 여러분들께 많이 영상을 소개해드렸었는데, 다음으로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도 마찬가지로 동기부여와 비교하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수준이에요. 취준에 대해서 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취준을 검색해보면 마찬가지로 동기부여와 비교하면 거의 보이지도 않는 수준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직. 자, 지금까지 저희가 5개를 검색해 봤습니다. 다른 것들로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마인드셋을 제외하고요. 직장생활에 대한 컨텐츠도 제가 만들고 있죠. 그러면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로 별로 유의미하지가 않네요. 직장인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동안 동기부여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동기부여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지금 현재 꼴등인 건 직장생활이니까요. 직장생활 대신에 면접을 넣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죠. 면접을 넣게 되면 면접이 또 압도적으로 많고요. 동기부여, 취준, 이직은 다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홈트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물론 면접 다음에 2등이긴 한데요. 한때는 면접보다 높았었네요. 지금 꼴등인 이직 대신에 유산소를 한번 넣어볼게요. 유산소가 1등이에요. 부동산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부동산에 정말 관심이 많죠.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면서 부동산이 엄청난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식을 넣어보겠습니다. 주식이 부동산보다 관심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즘은 심지어 대학생분들도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소액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주식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훨씬 높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부동산과 주식이 들어가는 순간 바닥으로 깔리고 있습니다. 제가 파이어족이 되겠다, 파이어를 하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할 때 투자나 재테크 이런 거에 정말 1도 관심을 없는 지인들이 너도 나도 정말 골프를 많이 치러 다니더라고요. 홈트 대신 골프를 넣어보겠습니다. 골프가 1등입니다. 그 높았던 주식과 부동산보다도 골프가 이 둘을 다 제칩니다. 여기에 강아지를 한번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강아지가 골프 다음으로 2등이네요. 주식과 부동산보다 강아지가 많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유산소는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고양이를 한번 쳐볼까요? 고양이와 부동산을 비교하면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 마인드셋을 넣어볼까요? 그냥 바닥입니다. 바닥. 여러분들이 마인드셋, 동기부여,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 자체를 가지시고 그거에 대한 생각 자체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상위 10%가 아니라 1%일 수도 있어요. 정말 유니크하시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건희 회장 짤이 있죠. 이건 바뀌고 싶은 사람만 바뀐다. 그리고 자율이다. 여기 있는 검색어들 검색하는 거 누가 협박해서 검색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율로 내가 검색하고 싶은 거 검색하는 거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넣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공공장소 같은 곳들에 가면 70-80% 정도는 게임이나 웹툰을 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게임을 넣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러분, 롤이 1등입니다. 게임 타이틀 하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게임 넣어보겠습니다. 게임. 어마무시한 결과가 나옵니다. 나머지 그냥 바닥에 깔려서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돼버리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생각 못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좀 충격받았었는데요. 저만 충격받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은 이미 상위 10%다 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는지 조금 더 공감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거의 연장선에 있어요. 부자가 되려는, 성공하려는 생각을 하신 여러분은 이제 그 생각이라는 씨앗을 흙 속에 심어야 합니다. 그 심는 것이 바로 목표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뭔가 원하는 게 있으실 거잖아요. 그게 어떤 분야에서든지 말이죠. 그게 명확해야 되는 이유, 목표가 명확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그동안 난 목표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없는 거였네? 라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실은 목표가 없었으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사실은 목표가 없는데 스스로는 있다고 착각하고 왜 안 이루어지지? 언제 이루어지나? 라고 고민만 계속되고 어쩌면 좌절하거나 자신감을 잃거나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는 분들에게는 목표는 명확하게 있어서 진짜 제대로 된 목표는 맞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 건지 오늘은 이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 가상의 A라는 분과 대화를 해볼 예정인데요. 참고로 일부러 잘생긴 사진하고 그렇지 않은 사진 고른 거 절대 아닙니다. 왼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에 치우쳐져 있는 사진을 찾다 보니까 저렇게 되어버렸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화 시작합니다. 살면서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세요? 살면서 원하는 거. 질문이 좀 추상적이어서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스스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저는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A님은 본인 삶에서 원하는 걸 모르시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원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달성하겠어요? 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여유 있게 살아가고 싶다고요. 그건 너무 애매하고 막연해서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어요. 어떤 부분이 애매하고 막연하다고 하시는 건지. 좋습니다. 여유 있게 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가 되면 A님이 원하는 대로 여유 있게 사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느 정도 벌면 가능할까요? 지금 연봉의 2배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실 거니까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집도 한 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없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최고죠. 더 구체적으로는 어떤 집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아서 그럼 엄청 시골에 있는 지은 지 오래된 방 1개짜리 아파트여도 상관없으신 건가요? 그건 아니죠.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에 방 4개 이상 되는 대형 평수에 비교적 신축 아파트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점점 분명해지고 있죠.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받는 연봉의 2배 정도 받으면 대출 없이 그 아파트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거 사려면 2배가 아니라 20배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아까는 지금 받는 연봉의 2배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무슨 의미였는지 아시겠죠?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구체적으로 진짜 원하는 게 뭐고 그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어요. 네. 일단 가상의 A라는 사람과 저의 대화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수도권 신축 아파트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대화는 제가 만들어낸 대화는 아니고요. 아담 잭슨의 내가 만난 1%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목표가 왜 명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대화와 굉장히 유사한 문답 형식으로 내용을 풀어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읽었던 정말 많은 책들에서 이 목표가 명확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다 설명을 잘 해주긴 했었는데요. 이런 문답식 설명이 제가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와닿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원하는 것.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건 진짜 명확해야 됩니다. 이 명확하다는 걸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진짜 그 정도까지? 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집을 사고 싶다. 어느 지역, 어느 광역시, 어느 동네에 있는 몇 평대 아파트를 언제까지 내가 사겠다. 만약에 차를 예로 들어볼까요? 나중에 진짜 좋은 차 한 대 몰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건 아예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하고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일단 이 몰아봤으면 이라는 표현에서 스스로 확신이 전혀 없죠. 몰아보는 건 렌트카로도 몰아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가 아니라 정확히 언제, 1년 후, 5년 후, 그리고 그냥 진짜 좋은 차가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무슨 모델, 얼마짜리 내가 사겠다 라는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이죠. 여러분이 여행을 가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일정표를 짜거나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즉흥 여행을 떠난다면 여러분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당연히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또는 날씨나 각종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말은 내가 어디로 갈지 그날 여행 당일이 될 때까지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즉흥 여행이 아니라 스케줄을 짜서 첫째 날, 둘째 날 가야 할 곳을 미리 정하고 간다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을까요? 당연히 미리 정해놓은 그곳으로 갈 확률이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고 그걸 미리 명확하게 정해놓았다면 결국 그곳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은 거랑 정확히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적은 걸 항상 지니고 다니세요. 그게 스마트폰이든 종이로 된 수첩이든 랩탑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트에 갈 때 그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텐데요. 마트 가기 전에 사야 할 것들을 메모해서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하고 막상 집에 돌아오면 사온 물건들 리스트가 꽤 많이 다를 거예요. 우선 마트에 가기 전에 미리 적어서 가면 마트에서 물건 고르는 시간이 확 단축됩니다. 그리고 웬만해서는 까먹는 거 없이 다 사오죠. 그런데 그냥 가게 되면 마트에서 쇼핑하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려요. 막 구경할 것도 많고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 왔던 그 코너에 또 와 있고 한두 바퀴씩 마트 전체를 막 빙빙 돌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보다 잔뜩 종이박스에 담아서 무겁게 이것저것 사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니면 집에 딱 도착해서 그거 안 샀다. 그게 생각이 왜 안 났지? 아예 생각도 못했네. 원래 그거 사려고 마트 간 건데 정작 그건 안 사고 다른 것만 잔뜩 사왔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적는 걸 마트에 가는 걸로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이거 말고도 원하는 것, 그러니까 목표를 적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손의 움직임과 기억력 사이에는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글로 적어보는 건 이렇게 실제 우리 뇌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뇌에 끼치는 영향력을 떠나서요. 두 번째로 내 목표를 이렇게 적어본다는 건 단순한 의지의 표명이 아니라 나의 뇌의 깊은 곳에 있던 보이지 않는 무형의 그 생각을 실제 물리적으로 이 세상에 대비시키는 거예요. 글로 쓰는 순간 내 목표는 이제 세상에 실제 존재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쓴 걸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이게 바로 뇌와 현실의 동기화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요. 실제로 성공한 대가들의 저서에 정말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모두들 한결같이 얘기해요. 당신이 간절히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종이에 써서
지갑 같은 거에 항상 지니고 다녀라 라고요. 그 성공한 저자들도 실제로 모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안 해볼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잡으세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표를 적어보고 기록하고 기억하세요. 그렇게 기억된 그 목표가 여러분을 원하는 삶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다들 잘 보셨죠? 네. 네. 다들 각자 느끼신 부분들이 달리 있으실 텐데, 저는 일단 처음에 그 구글 서칭할 때 사람들의 관심사에 대한 그 차이, 압도적인 차이, 거기에서 저도 좀 한번 많이 놀랐고,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모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이미 성공의 대열에 서 있는 게 맞다라는 확신을 가졌는데요. 그럼에도 내가 생각했던 그 목표가 진짜 오늘 이야기한 그럴 정도로 구체적인 목표가 맞는지,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목표가 맞는지, 나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한 주간 보내시면서 석세스를 미리 준비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 추천해드렸고, 저는 요즘 사람들한테 어떻게 애터미를 설명을 해줘야 될까, 전달을 해줘야 될까, 그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면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영상 안에서 좀 그런 부분들도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됐던 영상이었어서, 네, 우리 사장님들께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후기 같이 들으면서 저도, 네, 좋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영상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접해보지 못했던 거를 또 다른 사람이 제시를 해주면서 나의 그 사고의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상을 제 목소리도 안 들리나요? 이동순 사장님, 다른 분들도 제 목소리 안 들려요? 들려요? 네, 그럼 이동순 사장님 안 들리세요? 어, 이동순 사장님이 안 들린다. 그러는 경우도 있나? 네, 진행하시고 네, 들어.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같이 동영상을 봤는데요. 아마 또 그걸 받아들이는 그 입장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고 느낀 그 소감 발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장주미 사장님, 지금 어떤 발표 가능하실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영상 잘 보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사람들이 그 어디에 많이 관심이 있는지 조사하는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그런 거를 알면서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좀 알아야 사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상이 진행되는 중에 두 사람이서 대화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러한 형태로 대화를 나눌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그 목표라는 것이 보통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보다 보니 나의 목표가 좀 더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담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보통 왜냐하면 목표를 잡았는데 달성을 못하는 일이 거의 부지기수인 것 같고요. 또 그런 걸 잘 알다 보니까 목표 설정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안에서 약간의 목표 설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내가 좀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진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좀 과감하게 아까 대화 내용 중에서 내가 연봉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떤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인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언제든 떠올리면 가슴 설레는 그런 꿈이나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또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내 가슴이 막 뛰고, 아,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 목표와 꿈이, 아, 꿈을 내가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좋은 영상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토요일 아침에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제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대화하는 부분, 그 소크라테스 대화법과 같죠. 대화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뭐를 모르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까지 아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스폰서와 그 애터미를 같이 얘기를 해보면 나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나의 모르는 부분들을 좀 많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로의 대화가 상대방을 서로 알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되고, 진짜 동영상을 보니까 딱 느껴지잖아요. 그죠? 뭐를 아는지, 뭐를 모르는지, 뭐를 잘못 알고 있는지. 그래서 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장금희 사장님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백재원 사장님 발표 지금 가능하세요? 네, 오늘 아주 그냥 손님들이 그냥 안 오고요. 너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 예약 전에 이거 목표 설정 그 애기 거 달성의 기술이를 어, 애터미에 와가지고 우리가 꿈도 얘기하고 내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거를 찾게 하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하면은 돈이라는 게 빠질 수가 없잖아요. 물론 행복을 뭐 돈으로 뭐 가치로 뭐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지 돈이 한 지금은 90%, 95%까지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애터미를 한다고 해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는데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또 애터미를 한다고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가 가지지 않으면 그날은 저도 가게가 여기 한계적이긴 하지만 내가 오늘 목표를 얼만큼 잡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면은 거기에는 다 100%는 안 채워져도 어느 정도는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가 성공의 8단계에서 목표 설정을 항상 얘기는 하지만 그것을 현실에 내가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느냐. 그게 저한테는 항상 고민이었었거든요. 목표를 잡으라고 해. 그래, 알았어. 목표를 잡으라고 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건 책이 너무 많아. 너무 두꺼워. 못 읽겠어요. 그러면 가장 쉬운 책을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진짜로 다 있어요. 그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보기도 하고 진짜 목표를 갖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까먹기도 할 때도 다시 이렇게 옆에다 그냥 뒹굴러 댕기는 책이지만 이렇게 옆에다 두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정말 목표 설정은 우리가 꼭 잡고 오늘 하루 매매 시간을 목표를 잡는 것과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틀리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느꼈고 아마 일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항상 신경을 쓰고 있지만 또 한 번 한 줄을 목표를 어떻게 잡고 가야 되는지를 한번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잘 들었습니다. 김나영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백재원 사장님의 그 후기 발표 잘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현재의 상황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거기서 또 구체적인 목표라고 안 해도 내가 얼마 정도 뭐 커피숍에서 벌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볼륨을 키우면 어떤 목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 사는 데서 하나씩 성공을 나가시면 그것이 큰 목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동순 사장님은 아까 안 들려서 발표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동순 사장님 핸드폰으로 되나요? 바꿨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동순 사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순입니다.
갑자기 탭이 이렇게 안 돼가지고, 예, 그래서 핸드폰으로 바꿔서 들어왔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흙에 심으라는 거, 그걸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어, 강아, 그래프에서 강아지, 그게 나오면, 아, 사람들이 진짜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구나. 그걸 또 느꼈고, 생명이잖아요, 강아지도. 그러니까는 요즘에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강아지를 많이 찾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가 경제인 만큼 많이 힘든 사람도 많을 거다 생각 들고요. 저는 아까 두 사람의 그걸 대화를 보면서, 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는 인생 시나리오가 안 나온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인생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것도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나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수 사장님의 그 후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동수 사장님은 생각을 크게 심어라고 하는 그 문구가 많이 들어왔나 봐요. 아마 본인이 목표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목표를 크게 심기 위해서 그 단어가 들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서교석 팀장님 지금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포 1등 센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서기석입니다. 아까 전에 그 그래프를 봤을 때요. 물론 충격 받으신 분들은 충격을 받으셨고, 또 이제 강아지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강아지가 또 눈에 보였고, 그만큼 사람들이 성공과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아까 전에 그 그래프에 진짜 비교도 안 되게 막 마인드셋부터 동기부여가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좀 더 대중적인 얘기를 찾다 보니까 정말 다 바닥에 깔려 있고 게임이 최고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진짜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런 목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의 꿈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고 한다는 것이 아까 전에 10%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 그 말과 일맥상통한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 목표를 이제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세워야 하나인데 또 적어서 잘 가지고 다니고 머릿속에 새기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인생 시나리오와 정말 관련이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말보다 정말 내가 집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혹은 차 혹은 뭐 여행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딱 한 번 생각했는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을 만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오늘 어디 어디지? 지금 그 있잖아요. 시그니엘을 그냥 막연하게 저기에서 살고 싶다가 아니라 진짜 내가 목표하는 몇 층에는 몇 평형이 있고 뭐가 있고 해서 내 머릿속에 각인이 정확하게 됐을 때 그걸 위해서 진짜 목표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계속 내 목표가 뭔지, 진짜로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또 이루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또 부자가 되는 거하고 또 성공한 삶을 사는 거하고는 또 완전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말하는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성공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세팅을 다시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잘 봤어요. 진짜 동기부여도 동기부여고 마인드셋도 마인드셋이고 모두가 조금 축 처져 있는 느낌이 드는데 좀 더 이런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다 함께 또 가슴속에 이제 그 불길이 또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기석 팀장님의 후기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떤 그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수레바퀴 속에서 어떤 구체적인 자기의 목표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뤄나가는 것들이 좀 더 현실적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그 부분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다영 사장님이 이동하시면서 발표가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발표하고 나중에는 우리 장 국장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시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목표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세우고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뭐 막연하게 우리 어렸을 때는 너 뭐가 되고 싶어? 꿈을 얘기하면은 좀 황당한 얘기를 또 많이도 하고 했다는데 제 과거를 돌이켜보면 저는 이렇게 막 뭐 대통령이 되고 싶다든지 뭐 황당한 어떤 목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이렇게 진짜 목표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꿈도 별로 많지 않았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가정의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집안의 교육이라고 하든지는 어떤 내가 접한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 속에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새롭게 접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옷에 안 맞는 몸에 옷에 안 맞는 어색함을 지금 갖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동영상 동기부여 동영상 같은 걸 보면 정말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목표가 분명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 목표를 갖게 되는 계기는 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갑자기 이제 김연아가 떠오르는데 김연아가 어렸을 때 그 잘한 거는 걷는 거를 다른 애보다 굉장히 빨리 걸었대요.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뛰어난 점이 없었는데 그 스케이트를 타면서 얘가 좀 더 빠르다는 걸 알았고 엄마와 모든 가족의 희생 속에서 그 김연아가 탄생됐다라는 거를 제가 좀 보게 됐거든요. 그렇게 누군가의 어떤 그 인연의 속에서 그 사람이 좀 더 빠르게 성공했던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돈이 좀 더 많아야 되겠는데 좀 더 있으면 좀 풍요롭게 살겠는데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다가 애터미를 만난 거고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이라고 하는 그 멘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지라고 하는 균형 잡힌 삶을 알게 됐던 계기거든요. 그러니까 박한길 회장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저에게 뭐 부자라고 하는 생각도 그다음에 어떤 나머지 어떤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 생각도 사실 가져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 애텀이라고 하는 거는 저에게 단순하게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어, 60대에서 이제 죽기 전까지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어떤 그 원동력이 되는 어떤 커다란 그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벌어야겠다 구체적인 목표도 저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애터미에서 제시한 우리의 마지막 단계 임페리얼 가면 돈도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것들이 우리 앞서 나간 사람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뭐 얼마를 벌어야겠다,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들고 애터미에서 지향하는 최고의 단계를 가면 모든 거는 풀어질 것이다. 다만 이제 내가 잘하지 못했던 부분들 장기는 됐는데 중기, 단기 이런 목표들이 설정하는 부분들이 좀 안 돼서 이것이 진짜 꿈으로 시간이 들어가지 않는 꿈으로만 남을까 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보여준 동기 영상을 통해서 나는 애터미가 나의 어떤 목표 설정하는데 그 꿈을 줬구나라는 생각을 거꾸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기 설정을 보면서 단기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제 느낌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마지막 우리 그 장 국장님이 느낀 후기는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또 우리 1등 센터가 같이 이 각각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이 공동의 목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거를 좀 장 국장님의 그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미애 사장님이 장국장님이라고 하니까 엄청 제가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다들 후기 발표해 주셨는데 오늘따라 벌써 끝났어? 이러면서 조금 아쉬운 그런 감이 있지만 한번 저도 어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 시간이 더 값질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는 항상 영상을 듣거나 누가 무슨 발표를 하고 이렇게 나눠도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후기 발표를 하면 이렇게 적어요. 근데 아까 그 오미애 사장님 얘기해 주셨던 그 소크라테스 화법 그 얘기하신 게 되게 좀 많이 와닿았고 오늘 영상은 그 여행을 할 때요. 보통의 남자들이 우리 규석 팀장님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행 갈 때 이렇게 계획을 짜서 안 가고 뭐 가면 있겠지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여행을 해야지 좀 불안하거나 약간 좀 그런 게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옷을 입고 저는 귀걸이까지 설정하고 뭐 팔찌 이런 걸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일주일 여행을 가면 막 4-5개 팔찌를 가져가고 막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랑 여행을 가면 제가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습성들이 좀 아직 남아있어서 애터미를 할 때도 아침에 누굴 만나고 점심에 누굴 만나서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막 이런 계획을 초기에 진짜 많이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핑계 아닌 핑계로 그런 계획들이 다 무산이 돼버려 보다니까 이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한번 계획을 써봤어요. 예전처럼 10시에 뭐 이게 아니고 내일은 뭐 옷가게 갔다가 편의점 갔다가 이렇게 장소만 써놓은 보니까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쓰니까 그대로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작은 성공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내일부터라도 이 주말을 되게 굉장히 잘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에서 개인적으로 동사무소 가기, 편의점 가기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적어 놓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해서 작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스케줄 여행이라는 그 부분이 저희 인생도 여행이라고 생각해서 되게 애터미를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서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딘지가 바로 맞아요. 그 인생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네, 많이 쓰는 걸. 그런데 한 가지씩 일주일에 한 번? 너무 좀 적으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차를 저는 생겼어요. 제가 원래 벤츠 CLS 400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차가요. 그 유튜브를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서 화장실에서 잠을 잤던 남자가 이제 여자를 어려울 때 만나갖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그 원미족발이라는 사장님이 그 안대장 TV 그 저번에 한번 보셨죠? 그분의 와이프가요. 그러니까 좀 조촐한 차를 여자가 타면 되게 덩치가 크고 무서운 남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되게 위협을 하는 걸 느껴갖고 되게 좋은 차를 사줬대요, 그 남편이. 근데 그게 그 벤츠 G와겐인데 그 전에 탔던 람보르기니 우루스라는 차가 제가 눈에 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벤츠보다 더 좋은 차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애터미를 통해서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꿈이 생기다 보니까 내가 내 이정표를 하나씩 밟으면서 그 차를 계속 보면서 행복해하는 나를 보면서 이게 다른 다단계와 또 돈을 버는 사업 비즈니스랑 완전 다른 개념의 회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에 우리 목포 가서 이게 미팅할 때도 우리 애터미의 세미나의 특징, 다른 회사와 정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사람한테 꿈을 갖게 해준다. 라는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미팅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오미애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한테 너무 평범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한테 새로운 걸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그것 때문에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근두근 가슴을 떨리게 하는 그런 일이다 라고 되게 많이 표현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미용실에서 머리만 말고 있을 거예요? 지겨운 날 없어요? 막 이러면서 미팅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목표 설정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먼저 가슴 뛰는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말에 그 잠을 자면서도 잠이 오지 않을 그 미쳐버릴 만한 그 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시잖아요. 그 의미를 정말 알게 되는 날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로 영상을 공유하는 이 시간도 너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있잖아요. 왜 적어야만 하는 이유. 이거를 현실과 뇌를 동기화시키는 거다라는 그 말에 그 세 가지 뇌에 영향을 주고 무형의 것을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것. 그거를 읽어라. 그게 바로 뇌랑 현실의 동기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간절한 목표를 써서 지니고 다니라고 했잖아요. 그걸 한번 실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좋은 시간 같이 함께해서 너무 좋고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장국장님의 후기 발표 감사합니다. 그 후기 발표를 들으면서 예전에 그 이혜영 임페리얼 마스터가 했던 그 애터미는 성공의 사다리라는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게 됐네요. 4차 산업에서는 너무 양극화가 심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주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계속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애터미에서는 어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사다리가 애터미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이 도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가지고는 맨날 살기가 급급해요. 그리고 돈 쓰기가 급급해요. 왜냐면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뭐 집안 전세 올려주기 끝나고, 누가 아픈 사람 생기면 아픈 사람 돈 들어가 보면 끝나고, 항상 양손에는 돈이 남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술술 빠져나가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빠져나가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야노드도 벌써 1시간 반이 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1시간 반이 벌써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 구호 외치기 전에 사진 하나 찍고 구호 외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진 누가 네, 찍어주실까요? 제가 찍을게요. 네. 자, 네, 사진 찍을 준비해 주시고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네. 애터미는 그 모든 세미나 시작할 때, 끝날 때 사원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우리 1등 센터만의 구호를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우리 모두 부자. 부자 된다.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입이 안 붙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